예, 이번 시간에는 2016년 10월 1일 시행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61번은 요 항공기 경락고의 포 헤드의 1분당 방사량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몇 리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단 수성막포를 갖다가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항공기 경락고,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 여기에는 이 포 워터 스프링클러 설비를 했을 경우에는 헤드의 개수에다가 표준 방사량이 분당 75리터죠. 여기에다가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포 헤드 설비는요, 바닥 면적 최대 2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표준 방사량 곱하고 방사시간 10분을 갖다가 계산하면 수온의 양인데, 여러분이 이 표준 방사량을 여기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담백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순인데 6.5, 8, 3.7리터예요. 6.5, 8, 3.7. 그래서 이 수성막포는 3.7리터 분당 표준 방사량이. 그래서 답은 바로 그 1번인데, 요 표준 방사량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청정소화약제 소화 설비인데, 요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5kg 이상의 힘을 가해서 기동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 수동식 기동장치를 좀 힘이 약한 사람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5kg 이상이 아닌 5kg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틀린 것은 바로 요 1번이 답이에요. 5kg 이상이 아닌 이하가 돼야 되죠. 자, 전기식일 경우에는 바로 전원 표시등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요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 경보 장치하고 연동해서 조작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방호구역에 요 출입구 부근 등 조작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요 수동식 기동 장치는 방호 구역마다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요 조작부 0.8m 이상 1.5m 이하, 그 다음에 5kg 이하의 힘을 가해서 기동할 수 있는 구조. 다음에 63번 가죠. 자, 이 제한구역의 그 선정 방식인데요. 계단실하고 요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할 경우에 방연 풍속은 얼마냐? 이게 0.5m/s 이하죠. 이상이죠. 그래서 이게 1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요 방연 풍속은요, 요 계단실하고 그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하고, 그 계단실만 단독으로 재현할 경우에는 방연 풍속이 0.5m/s 이상, 그 다음에 요 부속실만 단독으로 재현 또는 요 승강장만 단독으로 재현할 경우에는 옥내가 거실일 경우에는 0.4, 그 다음에 여기 방화구조일 경우에는 0.5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방연풍속은. 다음 64번 가죠. 자, 완강기에 벨트의 강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벨트의 강도, 그 다음에 완강기 강도. 그래서 요 벨트의 그 강도는요, 6,900뉴턴. 요 완강기는 최대 사용자 수에다가 곱하기 3,900뉴턴. 그래서 여기서 벨트를 물어봤기 때문에 6,900이 아니라 6,500이죠. 요 4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이건 암기상이에요. 이건 형식 승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차 시험에는 별로 안 나와요. 별로가 아니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완강기하고 요 간이 완강기는 강도가 최대 사용자 수에다가 3,900뉴턴을 곱해서 얻은 값의 정하 중 가하는 시험에서 적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벨트의 강도는 6,500뉴턴 인자가 좀 가한다는 거.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65번. 자, 분말 소화 설비인데, 요 자동식 기동장치예요. 여기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기동용 가스 용기. 충전비 1.5 이상. 사용하는 가스는 뭐예요? CO2죠. 내용적은 1리터 이상. 저장하는 약재량은 CO2가 0.6kg 이상이죠. 충전비 1.5 이상에서 1번 맞는 얘기. 자, 자동식 기동장치는 수동으로 가능해야 되죠. 즉, 자동식이 안 될 경우에는 사람이 가서 수동으로 해야 되죠. 전기식 기동장치는 여기 3병이 아닌 7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에는 2병 이상에다가 전자 개방 밸브, 우리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거 있죠. 이 놈을 설치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기동용 가스 용기는 내압시험 압력의 0.8배에서 내압시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 설치. 다음 66번 가죠. 자, 주거용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이 주거용은 아파트하고 이 오피스텔의 그 주방에 설치하는 거 맞고요. 환기구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스 차단 장치는 주방 배관의 요 개폐 밸브로부터 몇 미터냐면 1미터가 아닌 2미터 이하죠. 그래서 요 3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탐지부죠. 이 탐지부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으로 올라가니까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 그 다음에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는 누출이 되면 바닥으로 가라앉으니까 바닥으로부터 30cm 이하.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주방 자동 소화 장치요. 공기보다 가벼운 거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 공기보다 무거운 거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 그래서 요 공기보다 무거운 거는 대부분 그 LPG 있죠? 공기보다 가벼운 건 LNG. 다음 67번 가죠. 이것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차고 주차장에 대한 배수 설비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 나왔어. 기울기는 100분의 2죠. 그래서 2번이 답인데요. 10cm 이상 경계턱, 40c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 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 100분의 2 이상의 그 기울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에 68번. 이건 송수구예요. 송수구. 이 송수구는 수계소화 설비에서는 다 공통적인 거예요. 물 분무든 뭐 스프링클러든 옥내소화전이든 요 송수구는 다 공통이에요. 송수구에는 이물질 막기 위한 막에 설치하는 거 맞고요. 지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가 아니고 이게 0.8이 아닌 0.5m죠. 그래서 그 틀린 것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죠.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설치하는 거 맞고요. 송수구는 하나의 바닥 면적의 담당이 3,000제곱이죠. 그러나 5개 넘을 경우에는 하나마다 3,000씩 추가하는데 최대 5개까지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송수구 설치 기준 한번 보면은요, 중요한 것이 여기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는 거. 하나의 바닥 면적이 3,000제곱을 넘을 때마다 하나씩 추가하는데 최대 5개까지만 해준다는 거. 송수구의 그 높이죠. 0.5m 이상 1m 이하. 다음에 69번 가죠. 자, 전역 방출 방식에서 이 고정포 방출구의 설치 기준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 면적 600이 아닌 500제곱미터 맞아죠. 고정포 방출구는 방호 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낮은이 아닌 높은 위치까지.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방호 대상물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포를 갖다가 방사해서 이 전체를 덮어야 소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까지 설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개구부에는 자동 폐쇄장치 설치한다. 이게 바로 맞는 얘기네요. 3번이. 그 다음에 그 포의 팽창비는 뭐 종별에 관계없이 관포 최적의 분당 방출량이 1리터라고 했는데 요건 종별에 따라서 다 각각 틀려요. 그래서 우리 3번만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70번 가죠. 자, 70번은 CO2 소화 설비인데 모피 창고죠. 요 모피 창고에다가 CO2 소화 설비 설치했을 때 방호구역 최적이 600세제곱이면 약재 저장량이 얼마냐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전역 방출 방식에 요 모피 창고는 신부화재에 들어가죠. 그래서 신부화재에 개구부 면적당 가산량, 그 다음에 방호구역 최적당 약재량, 이걸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최적계수라는 것은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에서 이걸 우리가 K1으로 표기하죠. 최적계수. 그다음에 면적계수는 개구부 1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이에요. 그래서 이건 자동 폐쇄 장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압기기를 제외한 요 전기 설비는 최적계수가 1.3, 그다음에 55세제곱 미만 전기실 1.6.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서고, 박물관, 그다음에 목재 가공품 창고, 그다음에 전자제품 창고. 그래서 여기는 2.0이죠. 서방 목전. 그다음에 성면 장사는 고모집. 성면 장사는 고모집. 성면을 지금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다 철거하고 있죠. 그래서 성면 고모집. 석은 이게 그 석탄 창고가 됐고, 면은 면화류 창고, 고는 고무류, 모는 모피류, 집은 집진 시설이죠. 여기 보면 모피 창고니까 여기 모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2.7kg죠. 그래서 방호구역 600세제곱에다가 최적계수 2.7kg를 곱하면 1620kg에서 4번이 바로 답이죠. 개구부에 대한 가산량은 지금 개구부가 없으니까 무시한 거죠. 그래서 요건 2차 실기시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아마 이 약재량 다 여러분이 암기해야 돼요. 다음 71번은 이제 소화 용수 설비죠. 그래서 이 소화 용수 설비에서 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분당 몇 세제곱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요 소화 용수 설비를 면제시켜 주느냐. 이게 0.8이죠. 분당 0.8세제곱의 유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 소화 용수 설비 설치 면제죠. 다음 72번이요. 또 이 피난 기구에 대한 문제예요. 근생시설인데 지하층에 적응성이 있는 거. 근생시설의 지하층은 뭐예요? 트사죠. 트사.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거니까 보시면은 여기 입원실하고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나 접고론, 그다음에 조산원은 제외한다. 요거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요 그 밖의 것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 그 밖의 것은 피난용 트랩하고 피난 사다리가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이 피난 사다리가 있죠. 요 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은 좀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특히 이 지하층은 얼마 안 되잖아요.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3번 가죠. 자, 73번은 요 배관, 행거 및 조명기구가 있어서 살수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 방법 간단해요. 그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장애물 아래에다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전등이 있다. 그러면 헤드는 이거보다 더 아래에다 설치해야 되죠. 이거보다 아래에다가. 그래서 장애물 아래에다 설치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물론 헤드는 부착면과 30cm 이하 맞아요. 그래서 헤드의 반경 60cm 이상 공간 확보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살수에 장애가 있을 경우를 물어본 거니까 4번만 답이 되는 거죠. 자, 74번 가죠. 자, 분말 소화 설비의 그 1kg당 저장 용기의 내용적. 이게 뭐냐면 충전비예요. 리터 퍼 킬로그램이죠. 용기 한 개에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로 뭐를 나눠주냐? 용기의 부피를 나눠준 게 충전비예요. 그래서 이 충전비는요, 1종이 0.8 이상, 2, 3종이 1 이상, 그 다음에 4종이 1.25 이상이죠. 여기서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1종 0.8 맞죠? 2, 3종 다 1 맞죠? 4종이 1.8이 아닌 1.25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다음 75번 가죠. 자,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할 때 수평 거리 물어본 거예요. 말은 장황하게 물으면 늘어나는데 결국은 요 특수 가연물하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 거리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무대부하고 여러분이 그 특수 가연물 수평 거리가 1.7m 이하. 그 다음이 비내화 구조. 그러면 2.1m 이하. 내화 구조 2.3m 이하죠. 그 다음에 아파트 3.2m 이하. 요 네 가지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특수 가연물이니까 1.7m 이하 수평거리. 이게 1번이 바로 답이죠. 이런 유형은 주로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쪽에서 이런 유형으로 시험을 많이 내요. 앞에는 설명이 장황한데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간단한 그 물음인데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죠. 헷갈리라고. 그 다음에 76번 가죠.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배관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옥내 소화전 방수구하고 연결되는 가지 배관 40mm 이상. 자, 여기 펌프 있고 수직 배관. 이쪽이 가지 배관이 되죠. 여기에 소화전이 이제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직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 가지 배관 40mm 이상. 그런데 여기에다가 연결 송수구가 있다. 그러면 주배관 100mm 이상, 가지배관 65mm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 옥내 소화전 가지배관은 40mm 이상. 자,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을 경우에 요 주배관은 100mm 이상 맞죠. 펌프의 토출축 배관 유속 4m/s 이하 맞죠. 수직 배관 여기에 배수관이 있을 경우에는 15mm가 아닌 50mm 이상이죠.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옥내 소화전 설비의 그 배관의 설치 기준, 화재 안전 기준이죠. 그래서 토출축 배관 유속은 4m/s 이하.
자, 연결 송수구가 없을 경우에 주배관 50mm 이상, 아까 제가 65mm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토출축 여기가 원래가 50mm 이상, 가지배관 40mm 이상, 여기 연결 송수구가 있으면 주배관 100mm 이상, 가지배관 65mm 이상이죠. 제가 아까 요 앞에서 말을 잘못했네요. 수직배관 50mm 이상, 가지배관 40mm 이상,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을 경우에 주배관 100mm 이상, 가지배관 65mm 이상. 그다음에 요 흡입측 배관에 개폐 밸브 할 때 요 버터플라이 밸브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네, 물올린 탱크의 급수 배관 구경 15mm 이상, 릴리프 배관 구경 20mm 이상. 유량 측정 장치 성능시험 배관에 있는 거죠. 175%까지 측정 가능할 것. 77번은 요 수직 강화식 구조대인데 설명 중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 포지하고 내부 포지로 구성한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중량에 의해서 하강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수직 구조대는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시 넓어지고, 다시 좁아지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협축부라고 그래요. 자, 구조대로 사람이 뚝 떨어졌다. 그럼 이 사람이 내려오면서 요 협축부에 가면은 사람이 끼어요. 그래서 몸을 약간 흔들어줘야 뚝 떨어지죠, 다시. 그럼 협축부에 오면 다시 걸려요. 그럼 약간 힘을 줘야, 흔들어줘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은 사람 중량의 무게에 따라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중량에 따라서 하강 속도 조절하는 거, 요거는 완강기예요. 그래서 그 수직 구조대에 그 하강 속도 조절하는 것은 협축부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그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구하고 치부 틀의 지름은 50cm 이상 돼야 된다는 거. 다음 78번 가죠. 자, 78번은 요 이융성 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 물질에 의해서 조립된 거. 자, 보시면 스프링클러 헤드죠. 여기에 이게 그 감열부인데요. 여기에다가 열에 의해서 녹는 요 이융성 금속으로 설치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 휴즈 브링크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에요. 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요게 바로 프레임이죠. 요게 프레임은 바로 요거예요. 디플렉터는 요 밑에 반사판. 그다음에 유리 벌브는 여기가 휴즈 브링크 아닌 글라스 그 벌브로 된 걸 우리가 유리 벌브라고 하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요거. 반응시간 지수가 2차에서도 시험에 잘 나와요. 반응시간 지수 RTI. 다음 79번 가죠. 자, 이 소화 용수 설비인데요. 채수구의 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소화 수조하고 요 저수조의 설치 기준을 보면 흡수관 투입구는 한 변이 0.6m 이상 또는 직경이 0.6m 이상, 소요 수량이 80세제곱 미만일 경우에는 1개 이상, 소요 수량이 8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2개 이상. 그다음에 표지 설치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채수구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이 채수구는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건물이 좀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외곽에 보면은 화단 쪽에 많아요. 이쪽에 보면 여기에다 이렇게 해놓고 구멍 해놓고
여기에 보면 채수구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65mm 이상의 나사식을 설치하고요. 소요 수량하고 채수구인데요. 소요 수량이 20에서 40은 1개, 40에서 100은 2개, 100 이상은 3개죠. 그래서 여긴 40 이상, 100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죠. 2개죠, 2개. 채수구 수. 그 다음에 채수구의 설치 위치 0.5 이상 1m 이하. 그 다음에 아까 잘 나오는 게 바로 소화 용수 설비 면제 조건이죠. 유수의 양이 분당 0.8 세제곱 이상일 경우에는 면제된다는 거. 80번 가죠. 자, 배출 풍도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흡입측 풍속, 그 다음에 배출측 풍속을 물어본 거죠. 흡입측은 15m/s 이하, 배출측 풍속은 20m/s 이하에서 맞는 답은 15, 20이니까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출기하고 배출 풍도를 보면은요, 배출기는 이 접속 부분에 캔버스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알 건데, 이 캔버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송풍기겠죠? 배풍기, 예를 들면, 이쪽이 흡입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흡입측에 덕트하고, 요 흡입측에 연결하는 부위에 사용하는 하나의 어떤 천막 같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캔버스라고 하는 거죠. 이 전동기 부분하고 이 배풍기 부분은 분리해서 설치. 그 다음에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m/s 이하, 배출측 풍속은 20m/s 이하. 그 다음에 배출 풍도의 강판 두께, 이것도 여러분이 잘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배출기 풍도안의 풍속, 흡입측 15m/s 이하, 배출측 20m/s 이하. 그 다음에 유입 풍도안의 풍속은 20m/s 이하. 그래서 여러분이 배출기하고 요 배출 풍도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도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